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6월 6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분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나라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때인데요. 내가 가진 힘으로 우리나라를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법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은 나라 사랑하는 법 열심히 환자들 고치고 네,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답이 딱 나와 있네요. 네. 네.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은 저희들이 그 선진국에 진입한 그 커다란 축 중에 하나가 의료라고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선진국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대부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일본, 그다음에 영국. 물론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도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는 그렇죠. 들었는데 의료비라는 게 사실 상당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의료 제도를 만들어서 그죠? 그 의료 혜택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소외 보지 않게끔 괜찮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그죠? 의료 혜택 수준이라면은 그럼요. 다른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니까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분야의 분들이 열심히 수출도 하고 그죠? 아이디어도 내고 이러면서 우리의 국력이 벌써 제가 알기로 한 6, 7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료대란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는 워낙 제도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도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제 또 좋은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의사 집단과 잘 협의해서 또 다시 상처는 또 상처대로 또 잘 치료하고 다시 다잡고 나가면은 그리고 앞으로의 의료는 기존의 의료와 다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어떤 부의 창출에 있어서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국내적인 그런 어떤 성장을 이뤘다면은 앞으로는 세계적인 일반 그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그동안 성과를 이뤘던 그런 모습들을 또 의료공학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의학 분야를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무조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를 꼭 그 환자하고 의사가 만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공간이죠, 그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쪽이 좀 발달했다면, 이제는 좀 폭넓게 이 좋은 인재들을 지금 이공계로 원래는 가야 될 사람들까지 다 지금 의료계 쪽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젊은 사람들을 좀 더 국가가 잘 키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좀 경청해서 정말 잘 들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언론,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면 유튜브, 뭐 SNS면 SNS,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런 뭐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좋은 뭐 생각이나 발행 같은 거 있으세요? 미디어에 대한 네네. 생각이요. 네. 규제냐 아니면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생각을 할 텐데요. 지나친 자유, 방종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동전의 양면인데요. 규제와 또 지원과 이런 것들이 합해질 때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네. 추상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면에서? 뭐 재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인력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라든지 많이 OTT에 밀려서 네. 광고 시장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K컬처라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힘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키워주는 차원에서 정부의 관심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디오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우리가 저기 뭐 공영방송 그 뭐 TV를 예를 들면 공영방송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일반 분들이 평가하는 걸 보면은 그 수신료라 그러죠. 그렇죠. 수신료를 가장 값있게 쓰는 방송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 아시죠? 수신료는 그냥 KBS만 사용하니까 다른 데서는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EBS는 안 가져가나요? EBS도 가져가죠. 가져가죠. 네. 근데 그 EBS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EBS를 높게 평가하죠. 네. 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네. 방송도 좀 잘못된 정보를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밖에서도 잘못된 정보에 집단화가 된다라나 네. 알고리즘이죠, 말하자면. 그죠? 그렇죠. 이쪽 편의 알고리즘, 저쪽 편의 알고리즘이 네. 있고, 편향된. 네. 네네.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지향하는 그런 방송들이 좀 나왔으면 싶죠. 네.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거든지. 네. 지난 시간에 번뇌에 대한 이야기하시면서 마음 식사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뭐가 번뇌인지 잘 모른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불교 경전에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번뇌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견해들을 갖게 된다. 네. 뭐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뭐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잘못된 견해에 빠짐으로써 뭐 서로 그 불필요한 소모전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번뇌나 견해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에 마음을 기울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새롭게 생겨나거나 이미 생겨난 번뇌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우리가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어떤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죠? 미래의 일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다가 결혼을 이제 중단을 했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이혼 후 재혼. 네.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 생겨난 번뇌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쉽게 예를 들었는데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거기에 빠져나. 그래서 뭐 재혼은 절대 안 한다 이런 이혼남, 이혼녀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행위죠, 그죠? 네. 아니면 마음씀인데 그걸 다시 함으로써 옛날에 그 번뇌가 다시 생긴다는 거를 안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기 쉬운 번뇌를 끊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직장 생활 같은 것도 네. 그럴 수 있고.
그죠? 내가 가령 뭐 어느 직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네. 그만뒀는데 결국은 내가 그래도 밥벌이가 있어야 되니까 네. 찾아봤더니 내가 배운 재주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그쪽 계통을 또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똑같은 번뇌가 또 똑같은 번뇌가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번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네.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그런 번뇌, 그다음에 잘못된 견해,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꾸 곱씹어 보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냥 보고 그냥 말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분석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부인이 아니면 그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이렇게 곱씹어 보지 말라는 거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면 내가 옛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만약 그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랬구나, 그냥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예. 그때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뭐 어땠으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 넘나드는 거죠. 네. 그죠? 그게 번뇌의 어떤 그 시공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인 이상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죠? 글쎄요. 네. 마음을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우리가 그 염불이라는 게 있죠. 염불, 뭐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막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네. 이러는 것도 일종의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마음을, 그러니까 잘못된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번뇌나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는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떤 하나의 방편인 거죠. 아. 그죠? 우리가 그 만약에 기도를 하고 뭐 성경책을 읽고 다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마음을. 그때는 내가 그 기대는 게 잠깐은 어떤 시야 속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외우고 있나? 그래서 만약에 그 어쨌든 내가 계속 뭐 사건하고 부딪힐 거고, 그다음에 마음은 계속 움직일 거니까. 네.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잘 하기까지는 그런 어떤 번뇌나 그 잘못된 견해 같은 거를 내가 자꾸 쌓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맑아지니까 판단력이나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적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자꾸 이거 결혼 얘기를 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중단하고 다시 그럴 기회가 생겼어. 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그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그죠? 네.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렇게, 그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으면은 그 이익을 아마 자기 머릿속으로 과대 포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 하기 싫은 쪽이면은 그 손해를 네. 더 떠올리겠죠. 그렇겠죠. 그 평소에 뭐 결혼 말고 기타 다른 업무라든가 일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뭐 계약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옛날하고 좀 유사한 계약들,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이런 걸 거죠? 했을 때 득이냐 실이냐 했을 때, 근데 물론 이제 계약 같은 경우는 다 득을 생각하고 하긴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좀 별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약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집을 사는 것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집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게 곧 말하자면 아 내가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안다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집이 오를까 내릴까 계약을 이거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까 이거 자체가 지금 괴로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순간 네. 아 지금 내가 뭔가 그 괴로움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거를 알아채는 거죠. 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괴로움을 우리가 이게 아마 괴로움의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해서 내가 그 생각을 잠재워. 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아 괴로움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해가 좀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병원 진료를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네. 좀 마음이 바빠진다고 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시간을 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조금은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번뇌라는 것들이 뭔가 그다음에 번뇌라는 게 꼭 내가 뭐 오늘 직장에서 뭐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막 해서 집에 와서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아주 표면적인 아주 지엽적인 번뇌고 네. 진짜 근본적인 번뇌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왜 이 생각을 가졌나?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잘못된 견해에 빠지기가 쉬운데, 네. 근데 그게 어떤 우리가 번뇌를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잘못된 견해를 빠질 수가 있다. 네. 네. 해서 그런 거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는 우리가 내가 지금 괴로움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 네.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제대로 기울이면 우리가 몰랐지만은 어떤 개체가 있다는 견해. 그러니까 개체가 있다는 견해는 우리의 그 몸뚱아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진보라는 개념, 이제 뭐 선거가 이제 끝났지만 뭐 진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보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진보가 다 착한 것도 아니고 보수가 다 나쁜 것도 아닌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쪽 편에서는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죠? 또 저쪽 편에서는 또 저쪽 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네. 그죠? 이게 곧 말하자면 어떤 개체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심. 네. 의심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 내 생각 자체에도 의심을 갖거든. 네. PD 선생님도 하루 종일 의심하지 않으시나요? 의심과 궁금증과 네. 어떤 불확실한 일에 대한 어떤 고민과 어떻게 하면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머릿속에 항상 궁금증과 의심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될까? 뭐 안 될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 번뇌라든가 그 잘못된 견해에서 아마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 마음을 제대로 기울이면은 개체가 있다는 견해와 의심과 네. 또 하나 어떤 거를 제거할 수 있냐면 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의뢰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런 세 가지 족쇄를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번뇌와 잘못된 견해가 곧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의 병을 일으킬 수 있겠죠. 네.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잘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우리의 그 네 가지 모습의 그 음식에 이제 대입을 시켜 보면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오늘까지 얘기한 이거는 관찰을 통해서 네. 우리의 번뇌를 끊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번뇌를 끊는 방법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관찰을 통해서 번뇌를 끊는 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잘 지키고 잘 단속함으로써 네. 번뇌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는 그 관찰에 의한 그 번뇌를 끊는 방법을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이거를 번뇌라고 한다. 그 번뇌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거를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사실은 말을 듣긴 들었지만은 예. 말 듣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 되겠구나. 이게 관찰을 해보니 그런 번뇌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미 생겼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번뇌를 끊는 방법에 그 관찰을 위해서 끊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을 잘 지키고 단속하는 거죠. 그럼 감각기관은 뭐가 있다 그랬죠? 뭐 시각. 그렇죠. 네. 청각, 후각, 후각, 미각, 미각, 네, 촉각, 촉각, 네. 그다음에 의식각, 의식각, 그죠? 네, 그렇죠. 그거를 잘 다스려 지킨다. 네, 어떻게 지킨다는 얘기죠, 근데? 간단합니다. 네, 전번에 말씀드린 번뇌와 지나친 견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일단 보면 됩니다. 네, 잘못된 견해. 가령 내가 뭐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네, 그죠? 뭐 번뇌가 생길 수 있겠지. 이거를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네, 번뇌지 번뇌, 그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 음식은 나한테 진짜 딱 맞는구나. 네, 너무 좋아. 그래갖고 막 그거 찾아서 진짜 산만리.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네,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감각기관을 잘 지키고 단속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뭐 폭력적인 영화를 좋아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사람도 폭력적이 되죠. 될 수가 있죠. 네, 그 마음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감각의 문을 제대로 지키고 단속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번뇌를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잘 수용함으로써, 네. 잘 받아들임으로써 번뇌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 좋은 글들을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저는 뭐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마음을 좀 순화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날씨가 추운데 옷을 얇게 입고 있어. 그럼 몸이 어떻게 되죠? 추워서 별 생각이 다 나죠. 네, 그 번뇌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복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의복. 그 다음에 먹는 거, 네, 음식도 뭐 막 단식을 해 계속. 그럼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네, 아니면 막 과식을 해, 그죠? 그래도 내 몸과 뭐 영혼이라고 하죠, 그죠? 내 몸과 영혼이 진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최소한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의복과 음식과 그 다음에 집도 있겠죠. 처소, 네, 처소를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필수 의약품,
필수 의약품도 이제 여기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말 그대로 필수. 필수하니까 또 생각나요. 역시나 이쪽에 네. 번뇌가 있어. 필수 우리 의료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 필수 의료가 있어야 필수 의료가 있어야 우리의 생존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뭐 건강을 찾든지 뭐 날씬해지든지 뭐 미를 추구하든지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필수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막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자연 치유 이런 네. 것들만 또 바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감각 기관을 잘 지키고 단속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 내가 잘 수용해서 번뇌를 끊는 방식은 그 음식에 있어서는 어디하고 제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양식과 느낌식과 생각식과 그 마음식에 있어서 느낌식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예방하거나 할 때 그런 그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번뇌를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를 해서 번뇌를 끊는 게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네. 네. 인내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번뇌를 끊어본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인내는 근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참다 이제 폭발하지 말고 계속 폭발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인내가 정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나는 한계가 있어라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저 스스로를 봐도 약간 인내 한계점을 봤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 인내를 통해서 번뇌를 끊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이 음식 중에서 그 느낌식과 그 생각식의 거의 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맹자에 나오는 전화이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어떤 그 위기와 어떤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우리 핀 선생님보다 그래도 좀 더 이제 살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진짜. 네. 뭐냐면 나한테 어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복이 굴러왔어. 복이 굴러와서 그 복을 더 크게 굴리려고, 네. 그죠? 거기에 모든 정성과 그 힘을 쏟아붓죠, 그죠? 근데 봤더니 나중에 더 이거를 키우는 바람에 나중에 더 큰 화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잘 안 됐어, 잘 안 되면은 거기다가 힘을 쏟을 이유도 없고 네. 더 큰 거를 쏟아부을 게 없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화로 변했을 때 가벼운 화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인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네. 이게 이 공간에 있을 때 안 되는 거지만 다른 공간에 가면 또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지만 다른 시간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내함으로써 이제 번뇌를 끊는다. 해서 이거는 느낌식과 생각식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오늘도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